예, 저는 김상민이라고 하고요. 제목에서는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와 예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술 전체의 문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체로 우리가 미술이라고 칭하는 것에 좀 한정된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인공지능과 예술에 관련된 모든 주장 혹은 아주 특별한 주장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이런저런 논점들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한다. 이렇게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미지는 레픽 아나돌이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라고 하죠. 에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1년 동안 전시했던 작품인데요. 제목은 Unsupervised, 우리말로 하자면 비지도가 되겠죠. 지도를 받지 않은. 그리고 부제로는 Machine Hallucination. 이게 환각이라는 부제인데 이걸 보시면은 아주 큰 작품이고 현대미술관 입구 쪽에 이렇게 벽에 붙어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아주 많은 예술 작품들을 인공지능이 비지도 학습을 해가지고 그것에 기반해가지고 일종의 생성 AI를 통해서 작품들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내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생성 AI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일반적인 AI 알고리즘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고 또 때로는 인간적인 창의성을 넘어서는 듯 보이는 그런 예술적인 요소를 산출해내는 능력이 있어서 아주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렇듯이 기존에 존재하던 것이 아니고 지금껏 존재하지 않던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기계가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마치 상상력을 발휘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듯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기존에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 왔던 역사적인 전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도 있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는 지금 시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들 그리고 예술 작품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실제로 접해보시고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미지들을 많이 제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여기 보시듯이 달리2,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 생성형 AI를 통해서 아주 많은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우리도 이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예술 작품과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보시다시피 예술 작품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이미지들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술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술로서 기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2018년도의 작품인데 그 아비어스라고 하는 예술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에드몽 벨라미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게 크리스티 경매에서 43만 2,500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5억 정도 되겠죠. 이 정도에 팔렸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당시에 놀라웠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우주 오페라 극장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2022년도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박람회에서 우승을 한 예술 작품입니다. 제가 예술 작품입니다라고 단정 짓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미술 박람회, 공모전 이런 데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품들이 수상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것이 이미 하나의 예술로 인정된다라는 사실, 증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그 예술 작품들이 고가에 팔리거나 수상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자면은 이런 인공지능 아트 작품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 작품의 창작에 요구하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즉, 달리 이야기하자면 이미지를 생성한 AI가 창의적이냐?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제작한 작품은 독창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질문들을 앞으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생성형 AI라고 하더라도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창의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자면 생성형 AI가 창작한 혹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창작한 작품이 과연 창의적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은 역사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유동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사회적 혹은 문화적으로 구성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과거의 다다라든지 레디메이드와 같은 것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다다나 레디메이드는 실제로 그 당시에는 공산품을 예술 작품으로 그대로 내놓기도 했기 때문에 예술이 될 수 없다라고 많이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예술 작품이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예술로서 인정받게 되었던 것처럼 인공지능을 이용한 아트, 예술도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창의성이 없다. 그러니까 예술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르게 우리가 예술로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아무도 이것이 예술이다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또 오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좀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것이 될 텐데 인공지능은 예술을 창작하는가? 예술이 아니더라도 과연 창작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들어낸 예술 작품이 예술로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예술가라고 하는 창작의 주체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작품이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단순히 자연이 만들어낸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예술가, 그것을 만들어낸 창작한 예술가의 의도라든지 목적, 그리고 그 과정이, 창작의 과정이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어낸 주체가 있어야 그것이 예술 작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예술에 대한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런가라는 것입니다. 초기 이제 사진 카메라가 만들어진 역사를 보자면 화가들이 인물화도 그리고 풍경화도 그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카메라가 발명되면서 그런 인간 화가의 능력을 침범하기 시작했고 그 인간 화가들은 아주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말을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진 일들은 어땠습니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회화가 사라지거나 화가가 사라지진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종류의 예술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사진이 그랬던 것처럼 생성형 AI도 기존의 예술에서와는 다른 저자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질문을 던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인간 저자, 인간 창작자만이 예술을 만들 수 있는가? 기계라든지 다른 존재들은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질문들은 그림에 보시듯이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대답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인공지능 아티스트가 특정한 방식으로 훈련된 생성형 AI 알고리즘 모델을 적용해서
가상의 대상이나 상황을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나온 이미지 중 하나를 리터칭하면서 작품으로 내놓는다 라고 할 때 사실 이 과정은 앞에서 보았던 우주 오페라 극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렇다고 할 때 우리는 이 AI 아티스트를 창작의 주체로 간주할 것인지 혹은 AI 알고리즘을 실질적인 창작자로 볼 것인지 하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인간이냐 알고리즘이냐, 누가 인공지능 예술 작품을 만들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당히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의 예를 들어보자면 좀 간단하게 대답될 수 있겠는데요. 사진이라는 것은 카메라나 여타 비인간 대상들이 아니라 인간 작가에게 그 창작자의 크레딧을 부여하죠. 그런 것처럼 AI가 생성해낸 이미지의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그 특정한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또 이미지를 미리 구상하고 그리고 프롬프트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편집하고 하는 그 인간 작가에게 작품의 저자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좀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AI 생성 이미지 작품의 저자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될 텐데요. 앞에 우리가 보았던 사례인데 그 아비어스의 에드몽 벨라미의 초상은 크리스티 경매회사가 아까 고가에 팔았다고 했었는데 크리스티는 이 작품의 인간 저자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인간이 만들었던 작품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만들었는가? 이 그림의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는 저자의 보통 화가의 사인이 아니고 알고리즘입니다. 이 작품을 만드는데 이용되었던 알고리즘의 수식, 방정식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티는 이 기계적 알고리즘의 저자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술을 아주 급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간만이 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생성형 AI를 인격화하고 또 의인화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인공지능이 작품을 제작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겐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그림을 그렸다 혹은 창작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사실상 은유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 사례인데요. 2019년에는 아이칸이라는 인공지능 기업이기도 하고 알고리즘 이름이기도 한데요. 아이칸이라는 AI와 그 창업자 엘가말이라고 하는 사람의 협업으로 뉴욕의 갤러리에서 시간을 초월한 얼굴 없는 초상이라고 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게 전시회에 나왔던 그림인데 에드몽 벨라미의 초상과 상당히 유사하죠. 에드몽 벨라미의 초상에서는 그 겐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저자다, 작가다라고 명시화를 했다면 이 전시에서는 이 아이칸이라고 하는 알고리즘과 엘가말이 협업한 결과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가말은 앞으로 인간 예술가나 예술 창작의 의도가 기계의 창의성과 예술과 유사하지만 서로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예술은 분명 예술가와 AI 시스템 간의 창의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두 파트너의 협업으로 예술의 창의적인 강점이 극대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는 창의적이고 또 참신한가, 독창적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대 예술 작품은 그것이 예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창의적이다 혹은 예술적이다, 예술로는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술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를 꺼리게 됩니다. 창의성은 일반적으로 새롭고 유용한 결과물로 이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술에서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가가 삶과 세계를 탐구하고 발견하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독창적인 사유 혹은 아이디어의 고유하고 미적인 표현 혹은 재현 능력,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요. 창의적인 역량이라는 것은 예술 혹은 미술의 창작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 알고리즘인 겐이 창작자라고 주장되고 있는 에드몽 벨라미의 초상이라고 하는 그 작품은 과연 창의적인 작품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우선 여러 근대 유럽의 초상화를 학습하고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상상해내고 그려내는 일이 어느 정도는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사실 그렇게 기획하고 만들어낸 인간 예술가 혹은 개발자의 몫이 더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에드몽 벨라미의 초상과 유사하지만 또 다른 사례를 비교해보자면 이에 대한 좀 답을 더 얻을 수 있을 텐데요. 마리오 클링게만이라고 하는 작가의 행인들의 기억이라고 하는 설치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소더비 경매에서 비교적 높은 가격에 판매되었는데, 이 작품은 비디오 설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종이에 인쇄되어 팔렸던 에드몽 벨라미의 초상의 8분의 1의 가격에 판매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에드몽 벨라미의 초상이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이었기 때문일까요? 오히려 에드몽 벨라미의 초상은 그리 혁신적이지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예술 시장에서 잘 판매되기 위한, 그리고 수집되기 위한 어떤 형태, 그 액자가 씌워진 평면회화라는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그것도 고전적인 초상화라고 하는 것을 훈련 데이터로 삼아서 지금까지 서구 예술사에서 지극히 평범하다고 할 수 있을 인물들, 백인 남성 귀족이죠. 이런 것을 생성해낸 전혀 새로울 것 없는 형식과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보수적인데요. 그 어디에서도 AI가 창의성을 발휘한 흔적도 없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계산적 매너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근대 회화의 문법과 형식적 틀을 전혀 뒤집거나 깨트리지 않은 채로 어떤 현대 회화의 급진적 창의성을 구현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AI 생성 이미지가 창의적이냐, AI가 생성한 작품이 예술적이냐, 이런 문제를 논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대체로 그것이 얼마나 인간 예술가가 창작한 이미지와 구분이 안 되느냐, 어느 정도로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술적이고 창의적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많이 비교를 하는 것이죠. 한쪽에는 인간 예술가가 창작한 작품을 놓고, 또 다른 한쪽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작품을 놓고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더 예술적이냐, 어떤 것이 더 창의적으로 보이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결과적으로 그 연구들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작품도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과 거의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하더라 라고 할 때 창의적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우리는 러브레이스 2.0 테스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미지 생성 AI의 창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그거 생성된 결과물을 다수의 사람들이 창의적이라고 인정하는가, 판단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 과정을 따르면은 결국 창의성과 참신함을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인 문제, 인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흔히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떤 행동에 창의성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가 창의적인 것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인간일 뿐이고,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가 창의적인 것으로 간주될 뿐이라면 아무리 창의적이고 참신해 보이는 인공지능 예술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기계적 혹은 계산적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인간적 독창성, 인간적 창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히려 생성형 AI의 독창적이고 참신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알고리즘으로 하여금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하는 인간 입력자, 여기서는 인공지능 예술가가 되겠죠. 인간 입력자의 역량이 오히려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지 생성 AI에게 특정한 창의적 제약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또 그것의 결과물이 창의적인지 아닌지 또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야말로 창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가 창의적이지도 않고 생성형 AI가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단호하게 인간 중심주의적 창의성 개념에 기반한 결론을 따르게 되면 실제로 현재 우리 삶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인공지능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 이외의 것이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의 단계에서는 다소 부조리하게 보이죠. 하지만 그 인공신경망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생성되어 나오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과정이고, 그것이 창의성의 일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순한 통계적 결과라고 단언하기에는 약간 불분명한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의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치가 예측되고 무수히 반복해서 가중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여러 우연한 결과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환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내에서 인간의 모습, 특히 손가락 개수라든지 모양 등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그 환각의 요소들은 단순한 기계적인 혹은 기술적인 오류에 불과할까요? 이 오류는 인공지능이라는 이미지 생성의 도구가 지닐 수도 있을 일종의 창의적인 역량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만든 작품들이 오류라든지 환각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실수나 오류를 오히려 예술적인 스타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례들이 있죠. 이 이미지들은 박평종 선생님의 미중의 얼굴이라고 하는 사진집에서 빌려왔습니다. 이 책은 이미지 생성 AI가 만들어낸 오류들을 아주 세밀하게 범주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작품집은 스타일겐이라고 하는 알고리즘과 함께 차급한 사진집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 AI의 예측 불가능한 오류와 환각도 있지만 이것이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 새로움과 놀라움을 제공하고 또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시성, 새로운 시각성을 제안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시각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듯 합니다. 미디어 철학자 유쿠이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Artificial Imagination, 즉 인공 상상력이라고 부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상상력은 이미 근본적으로 인공적인 것이죠. 상상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지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인데 그것이 외화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인공물 혹은 물질적인 보조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펜이라든지 타자기, 회화, 혹은 컴퓨터 이런 어떤 인공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화의 과정, 밖으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인공물이 꼭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기계나 인공지능은 더 이상 수동적인 보조 매체 혹은 도구로 한정되기보다는 인공 상상력으로서 인간의 상상의 인지적 과정에 그것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가 단지 기계적 계산 과정을 따르는 비인간 사물에 불과하다는 관념을 좀 벗어던질 필요도 있고요. 이제 우리는 인공 상상력이 예술의 창작과 표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예술이 인공지능에 굴복하거나 모든 예술가가 생성형 AI로 대체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공포에 질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 혹은 앞으로의 예술이라는 것은 인공 상상력을 그 기본적인 조건으로 삼아서 어떤 새로운 미적 가능성을 열어낼 것인지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가, 사고를 하는가, 예술을 창작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은 대부분 어김없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비록 인간의 지능, 사고, 창작과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혹은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동일하거나 혹은 더 뛰어난 결과를 산출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의 사고, 지능, 창작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작업 과정을 엄청나게 효율화한 계산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애초에 근본적으로 인공적이고 인간의 상상력이 예술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인공적 사물과 장치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현실적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술을 포함한 우리의 정신적 과정은 이미 충분히 기계적이고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은 단순한 인간 능력의 모방인 것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 상상력과 창의력의 일부다라는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 창의력과 상상력의 일부이지 그것의 적이라든지 단순한 도구라든지 아니면 초인간적인 엄청난 새로운 창의성과 상상력의 화신으로 간주하면 안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인간 상상력의 발휘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의 예술적 혹은 미적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법적, 제도적 문제들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도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와 예술의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논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